안녕하십니까. 유비리스지 이충훈입니다. 오늘 찍는 유튜브는 올해 마지막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주이고 좀 있으면은 이제 CS가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CES에서 직접 참석을 해서 나와 있는 각종 전자제품 그리고 최신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보는 2022년 올레드 산업의 이슈가 됩니다. 먼저 현재 OLED 산업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우리 투자 베이스가 되고 있는 라인으로서는 6G가 있고 이게 주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TV용으로는 8.5G 장비로서 산업이 제조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술로서는 폴더블 OLED 그리고 플렉시블 OLED 그 다음에 언더 패널 카메라 기술, 온셀 터치 기술, 또 인캡슐레이션에서는 신필름 인캡슐레이션, 그리고 대형에서는 WRGB OLED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QD OLED를 사용할 것인데, 이 QD OLED는 시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주요 기술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보게 되면은 여기 스마트폰 폴더블 폰이 시장을 끌고 있죠. 두 번째는 TV입니다. 세 번째는 워치, 마지막으로는 태블릿 PC와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노트북까지 있었고 태블릿 PC는 태블릿 PC가 주로 있었고 IT 쪽에서는 그다음 노트북이 소량 작년까지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래도 폭발적으로 시장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드 산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과 폴더블 폰에 대한 OLED, 그 다음 TV용 OLED 시장을 바탕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될 게 삼성전자의 OLED TV입니다. 이 부분은 QD OLED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죠. LG 디스플레이 화이트 OLED를 사용을 해서 시장을 더 확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스타트한 8.5G 라인인데 이게 TV용이 아니고 IT용입니다. IT용 OLED를 제조하는 기술이 스타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산업과 패널에 있어서 굉장히 최고의 키워드로서 내년에는 급부상할 예정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TV를 보게 되게 되면 LCD TV, 이게는 미니 LED TV 포함입니다. OLED TV, 마이크로 LED TV 세 종류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LCD TV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삼성에서 크리스탈 TV라는 거 있죠. 컨벤셔널 일반인 TV, 그 다음에 백라이트를 미니 LED로 사용한 미니 LED TV,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OLED TV에서는 우리가 확정이 난 것은 QD OLED TV죠. 이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져야 될지. 하지만 QD OLED,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한 QD OLED가 있고 그 다음에는 현재 말로만 돌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화이트 OLED를 가지고 한 OLED TV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최상부에는 이제 마이크로 LED TV가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에 되게 되면은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TV를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시장을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각 층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되면 LCD TV는
기본적인 매출과 마켓쉐어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제 삼성전자는 연간 TV 판매 대수가 5천만에서 5,500만 대 정도로서 마켓쉐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이때까지 대부분이죠. 마이크로 LED TV는 거의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LCD TV로서 마켓쉐어를 유지하고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엔 OLED TV입니다. OLED TV란 것은 프리미엄 TV 시장 존에 들어오기 때문에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인지도 향상 그리고 영업이익을 확보를 하는 쪽을 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LCD TV는 보통 5에서 8% 정도 영업이익이지만 OLED TV에는 12%, 15% 정도 영업이익을 내기 때문에 OLED TV는 많이 팔수록 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좋은 상품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TV는 아직까지 시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번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각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의미를 본다 그러면은 LCD TV는 조금 LCD TV와 미니 LED TV 사업은 점차 중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CD 사업 자체가 지금 패널 사업 자체는 중국이 이제 생산량 1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의 샤프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대만계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계가 LCD TV 사업을 다 지금 차지를 하는 형태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굉장히 지금 저희가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매하는 데서는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마이크로 LED를 가게 됩니다. 마이크로 LED라는 것은 LCD와 OLED를 능가하는 초고성능의 프리미엄 TV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LCD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OLED인데 OLED로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휘도, 그다음에 소비 전력을 줄이는 것, 해상도를 올리는 것, 이게 한계가 있는데 LED란 것에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인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의 OLED TV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디스플레이 구매 의존 리스크를 해소를 하게 됩니다. OLED TV를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한국 OLED 생태계 강화 그리고 디스플레이 체질 개선입니다. 이제까지 삼성전자가 LCD 위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은 OLED를 프리미엄 TV 시장에 넣고 그리고 점차 OLED TV 비중을 늘린다고 하면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지금 LCD 산업에서 우리가 탈피를 할 수가 있죠. 즉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마켓쉐어를 유지하고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에 중국은 반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5천만 대 이상의 LCD를 사용하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5년 뒤, 10년 뒤에 OLED를 3천만 개, 4천만 개 샀습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게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게임 체인저로 가기 위한 첫 번째 포석이 QD OLED를 사용하는 것. 두 번째가 LG 화이트 OLED를 사용을 함으로써 추후에 시장을 늘리게 된다 그러면은 완전히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부분이 이번에 삼성전자가 OLED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8.5G IT OLED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라인은 4.5G, 4.5세대 리지드 OLED, 그다음 5.5세대 리지드 OLED, 6세대 플렉서블 OLED, 8.5D TV용 QD OLED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에반 라인이 이제 진짜 스톱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일 초기에 투자된 거기 때문에 해상도가 좀 낮고 그 다음에 4.5G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최선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마이크로 LED용 백플레인을 앞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에서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 LED를 삼성전자 TV 사업부, VD 사업부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는 모듈 공장이 지어져 있는데 현재까지 마이크로 LED TV라는 것은 전광판과 거의 유사해요.
PCB 기판으로 사용을 사고 있는데 정말 TV라고 해서 우리 가정에 쓰려면은 유리기판에다가 이게 LED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패시브 구동이 아니고 액티브 구동, TFT를 써서 하는 구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백플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A1 공장에서 이걸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5G 리지드 라인에서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 노트북 이 세 가지가 생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6G는 A3와 A4 라인이 있는데 여기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이 있습니다. 일부 워치도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5G에서 이제 TV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후에는 32인치나 34인치 4K 모니터를 Q1 라인에서 할 예정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 바뀌게 되는 게 이게 앞에 달았습니다만 8.5G IT OLED 쪽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라인은 없습니다. 이제 이게 QD OLED 라인에서 옥사 TFT 라인을 쓰고 있고 정착기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예상해서 빠르면은 내년 2, 3분기 늦으면은 내년 3, 4분기에 투자가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는 태블릿 PC 그다음에 노트북 두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될 삼성 디스플레이 IT OLED를 보게 되면 기술로서는 옥사이드 TFT를 사용을 하는 기술, 그 다음에 OLED는 탠덤 구조의 OLED, 그리고 TFP는 이전과 같은 심필 인캡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모바일 TFT 기술은 제일 처음엔 LTPS가 사용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옥사이드 일부 되는 LTPO, 이 부분이 갤럭시, 그 다음에 최고급 사양, 우리 폴더라든가, 그 다음에 애플의 맥스, 제일 높은 기종인 LTPO가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옥사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태블릿 PC가 주 타겟이 되고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OLED 쪽인데, OLED라는 것은 우리가 RGB 방식으로 만드는 기술을 적청을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화이트 OLED라든가 QD OLED는 청이 다 적청이 올라가요. 그래서 흰색을 내던가 청색을 내고, 모바일용 RGB가 따로따로 있어서 여기서 각각의 색을 사물색을 내는 방식인데, 이게 탠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RGB가 옆에 나란히 있고 그 위에 다시 RGB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RGB 각각이 두 층으로 올라가는 투스택의 RGB OLED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정착기는 수직 정착기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이때까지 OLED를 만드는 장면은 6G의 합 사이즈의 정착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6G도 반으로 잘라서 정착기를 했는데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8.5G, 2200mm 곱하기 2500mm인데 원장으로 사용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마스크나 중력에 따라 이렇게 처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밑에 우리가 다 수평 방식으로만 써왔습니다. 그리고 하프 사이즈를 쓴 이유는 크면 이게 처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력으로 당겨주지만 최소한으로 이게 처지는 게 막기 위해 수평을 사용을 했는데 커지면 수평을 쓸 수가 없어요. 점점 많이 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수직으로 세우는 방식을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수직 정착기는 이미 이제 JDI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토키라는 회사에 처음 개발된 장비로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캡슐레이션을 처음에 우리가 프리트 사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신필름 인캡슐레이션을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은 기존과 다르게 이미 고객사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고객사 애플이라는 고객사가 이미 있고 그 애플의 이제 태블릿 PC, 아이패드가 있죠. 이 부분이 기존에 LCD를 사용했습니다만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래서 OLED로 변환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다 공개되어 있고 그 차이가 삼성 디스플레이는
8.5G 원장의 옥사이드 TFT를 사용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애플은 LG 디스플레이와 BOE에도 이미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는 8.5G로서 TFT를 하지만 정착은 하프 사이즈로 하게 될 거예요. 그건 아직 정착에 대한 기술은 삼성 디스플레이 최고탑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원장으로 하는 기술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1년 뒤, 2년 뒤가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는 BOE와 LG 디스플레이는 하프 사이즈로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 검토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까지 옥사이드 TV라는 것은 이제 TV, 옥사이드 TFT는 LG 디스플레이 화이트 OLED용 TV용 백플레인, OLED 백플레인, 그 다음에 QD OLED 백플레인으로 사용을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TR이 3개예요. 3D 1C 구조로 쓰고 그 다음에 보상은 외부 보상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에 사용한 LTPS라든가 LTPO의 경우는 내부 보상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부 보상 7T 1C 구조를 기본으로 쓰고 있는데 이 내부 보상과 외부 보상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은 굉장히 사이즈가 적잖아. 내부 공간이 적기 때문에 드라이브 IC에 막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플레인에 이미 TFT로 다 설계를 합니다. 드라이브 IC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TFT로서 이런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근데 TV인 경우에는 공간 여유가 많잖아요. 여기는 드라이버 IC를 별도로 만들어서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TFT를 만들 때는 내부 보상을 할 7T 구조가 훨씬 설계도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게 7T냐 3T냐 보게 되면 7T가 어려운 기술이지만 옥사이드 TFT에서는 3T만 쓰고 내부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옥사이드 TFT는 LTP에서 달라가지고 빛이 예민하더라든가 그다음에 VTH 우리가 스레솔드 볼테이지라고 하는데 임계전압 이 부분이 LTPS에 비하면은 변동폭이 조금 많은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보상을 해서 외부 보상을 쓰는데 이제 우리가 태블릿 PC, 우리 모바일 쪽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부 보상을 해야 될까? 외부 보상을 해야 될까요? 그 외부 보상을 하게 되게 되면 드라이버 IC가 많이 붙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공간을 작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내부 보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기술을 쓸 수 있는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습니다. 가장 정밀한 기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 기술, 그 다음에는 TFT 제조 기술, OLED의 정착 기술, 이 모든 것을 본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만 이게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